저희 조코피TV는 썬팅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어느 스포츠 리그에서나 존재하는 미친놈들, 미친 팬들, 그리고 일부 좀 무식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은 좀 부정적인 컨텐츠라서 저도 만들면서 딱히 뭐 기분이 개운치 않았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폭발적으로 WNBA가 성장하고 있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WNBA 인기가 현지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관심이 미미하고, 그리고 또 뭐 중계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들려오고 있지 않지만 2025 시즌 들어서 WNBA는 한마디로 역대급 흥행 중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케이틀린 클라크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역대급 연건들도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인디애나 피버에 입단한 케이틀린 클라크는 2024년 드래프트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이 2년 차고요. WNBA 역사상 전례 없는 대중적인 관심과 함께 슈퍼스타로 등극했습니다. 자, 클라크뿐만 아니라 시카고 스카이의 엔젤리스, LA 스팍스의 캐머런 브링크, 댈러스 윙스의 페이지 베커스, 개인적으로 최애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미스틱스의 키키 이리아펜, 더블 머신으로 거듭나고 있죠. 애틀란타 드림의 라인 하워드 같은 선수들이 WNBA에 새바람을 몰고 오고 있죠. 이 스타성이 넘치는 연건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WNBA의 전체 판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이고요. 시청률 및 관중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2025 시즌 WNBA 성장은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2024 시즌 ESPN의 WNBA 정규 시즌 시청자 수가 2023년 대비 170% 증가한 120만 명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2025 시즌에는 개막 주말 경기가 평균 270만 명이 시청했으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폭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죠. 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 시즌 WNBA는 22년 만에 최다 총 관중 235만을 동원했고요. 그리고 평균 관중 수는 2023년 6,615명에서 9,80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025 시즌은 개막 주간부터 경기장에 89%가 만원 관중이었다고 하니까 전체 좌석 점유율이 10,000명 들어가는 곳은 9,000명, 20,000명 들어가는 곳은 18,000명 들어갔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상품 판매 및 리그 확장으로도 이어집니다. 상품 판매, 특히나 클라크의 인디애나 22번 유니폼은 그야말로 불티나게 판매됐고요. 역대 모든 스포츠 종목 신인 선수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이 됐습니다. 드래프트를 통해서 지명받은 신인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고, NBA를 통틀어서도 2024년에 제일 많이 저지를 판 선수는 케이틀린 클라크였어요. 자, 그리고 WNBA 관련 상품 전체 매출은 2024년에만 5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엄청나죠? 저도 이 NBA 스토어, 뉴욕 본사에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 WNBA 관련 상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리그가 인기를 끌고 또 흥행 가도를 달리게 되면 리그는 자연스럽게 확장하게 됩니다. 지금 NBA도 라스베가스, 시애틀 두 곳에 생긴다 이야기가 많잖아요. WNB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시즌부터 골든스테이트 발키리스를 13번째 구단으로 창단했고요. 그리고 2026년, 그러니까 다음 시즌부터는 토론토를 연고로 삼는 14번째 구단 창단이 확정됐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까지의 사실들은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WNBA에 똥파리가 꼬이고 있다고 해요. 일단 사건의 전말은 WNBA 경기 도중에 성인용품을 코트에 투척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용품, 딜도 같은 것도 있고, 최근에 딜도 던진 애가 이 피닉스 머큐리 경기였는데 18살짜리였더라고요. 녹색 딜도를 던졌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이 아닌 특정 목적을 가진 시위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2025년 7월 말부터 8월 초에 집중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트 위로 물건을 던지는 것도 위험한데 성인용품을 던진다? 이거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각한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애틀란타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특히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도시를 연고지로 둔 홈 경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8월 6일 LA 스팍스와 인디애나 경기였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관중석에서 성인용품이 또 날아왔어요. 그리고 케이틀린 클라크의 동료인 이 소피 커닝햄 근처에 낙하하면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맞으면 당연히 다칠 수 있고 맞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선수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죠. 자, 투척 이유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의도된 시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신을 찾아보니까 초기에는 일부 팬들의 철없는 장난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시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거나 관련 법안에 항의하는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뻔하잖아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벌이는 일종의 충격요법 시위일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방법은 한창 잘못됐고 너무나 촌스럽습니다. WNBA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디어 노출도 함께 비례해서 증가하고요.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플랫폼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랬을 때 리그 및 현장 반응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리그가 단호하게 대처하느냐, 또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WNBA 사무국은 이 사건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선수, 심판, 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코트에 물건을 던지는 관중은 즉시 퇴장 조치,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동안 경기장 출입 금지시킨다. 1년 제가 봤을 때 짧습니다. 영구 출입 금지시켜야죠. 그리고 요게 좀 크죠. 사법당국에 체포 및 기소될 수 있다라는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빨리 대처해야죠. 그리고 단호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실제로 애틀란타에서 성인용품을 투척한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딜도 던진 18살짜리 케이드 로페즈라는 친구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등신들이죠. 그 던져서 뭐하냐고. 자, 선수들 역시 이거는 매우 무례하고 위험한 행동이다 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아니 경기장 입장할 때 보안 뭐하냐, 보안 강화하고 주도자를 엄벌하자 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WNBA가 이런 시위의 장으로 지금 떠올랐을지, 또 왜 타겟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 WNBA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소수자 비율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굉장히 높습니다. WNBA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프로스포츠 리그 가운데 성소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리그예요. 이거는 WNBA가 1990년대 중후반에 창설했을 때부터 이어온 포용적인 문화가 있었고 또 선수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하고 뛰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레즈비언, 또 양성애자들도 많습니다. WNBA의 약 25에서 38%가 레즈비언, 양성애자 등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한 상태라고 해요. 이게 왜 25에서 38이냐면 조사 기간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최소 4명 중에 1명은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시즌을 기준으로 한 매체에서는 44명의 선수가 커밍아웃 했다라고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WNBA가 다른 스포츠 리그에 비해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적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 이런 리그 분위기 때문에 성소수자나 혹은 이 팬 커뮤니티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WNBA 역시 매년 프라이드 먼스라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만약에 WNBA가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인식을 굉장히 박하게 가져갔다면 프라이드 먼스 같은 행사는 개최하지 않겠죠. 자, 이만큼 WNBA 사무국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수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건 집어 던지면서 성노동자의 권익 주장이나 관련 법안에 항의하는 단체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WNBA가 직면한 젠더 이슈가 있습니다. WNBA에서 젠더 이슈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죠. 이거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과는 이제 별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별 임금 격차가 있어요. 가장 큰 젠더 이슈는 NBA와 WNBA의 현저한 임금 격차입니다. WNBA 평균 연봉은 NBA와 비교했을 때 처참한 수준이에요. 리그의 수익 구조, 중계권료, 스폰서십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걸 일부 WNBA 선수들은 무시하고 무지한 거죠. 무턱대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3무네요.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턱대고. WNBA의 평균 연봉은 2억 원입니다. NBA는 무려 193억이니까요. 거의 뭐 100분의 1이죠. 1%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최고 연봉은 WNBA가 3억 5천만 원, 그리고 NBA는 828억입니다.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인 최저 연봉 WNBA는 1억이 안 되고요. NBA는 1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는 그냥 뭐 언급할 가치가 없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WNBA 선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선수들이 이러한 격차가 단순히 리그의 재정 규모 차이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또 하나 직면한 문제는 인종 및 성차별 문제죠. 이 WNBA는 흑인 선수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리그의 특성상 인종차별 문제에도 직면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저는 모든 리그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NBA도 마찬가지. 또 유럽 리그에서도 뭐 인종차별 많잖아요. 동양인에 대한, 또 흑인에 대한, 뭐 WNBA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 선수들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인종 및 성차별 관련 악플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에 맞서서 WNBA 선수들은 그래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포용성과 평등의 가치, 또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WNBA 사무국 역시 선수들의 사회 활동을 지지하고 있는데 뭐 이런 그림은 괜찮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스탠스는 뭐냐면 내로남불입니다. 자, 저는 아까 물건을 던진 팬들,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등신 같은 팬들이 있습니다. 뭐 제 채널에도 정말 주야장천 악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WNBA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가 무식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WNBA 선수들은 좀 과해요. 일단 첫 번째 과제, 저는 WNBA 선수들이 경제 서적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리그 전체 수익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리그가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NBA는 약 연간 100억 달러, 14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창출합니다. 14조요. 1년에 14조. 그런데 WNBA는 겨우 2,780억 원 정도에 불과해요. 수익의 절대적인 크기 면에서 약 5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금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걸까? 아니면 애초에 무식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계권료 계약 규모입니다. 리그 수익의 핵심이 바로 TV 중계권료죠. 그런데 이 격차가 애초에 너무 큽니다. NBA는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MBC 등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중계권 계약을 맺었고요.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중계권 계약은 11년 동안 약 105조 원입니다. 105조 원. 야, 미친 거죠. 11년 동안 105조 원이에요. 최근에 WNBA도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미디어 권리 계약을 앞두고 있죠. 하지만 NBA가 자랑하는 엄청난 규모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쉽게 간극이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줄어들 일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 세 번째는 수익 분배 구조입니다. CBA. 선수 노조와 사무국이 맺는 단체 협약에 명시된 수익 분배 비율도 중요한 요인이죠. 이 NBA 선수들은 리그의 농구 관련 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BRI라고 하는데 이 BRI의 약 50%를 연봉 총액으로 보장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한 거예요. 즉, 리그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선수들의 연봉도 함께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리그가 잘 되면 돌아가는 목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WNBA 선수들의 수익 분배 비율은 당연히 NBA에 비해서 택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NBA 연봉이 낮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경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면 저는 농구도 대부분 못하는 선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판 끼운 사람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클라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클라크를 향한 괴롭힘,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클라크를 향한 기존 선수들의 거친 수비와 신경전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루키 신고식을 넘어서 괴롭힘 또는 표적 견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5년 현재까지도 여러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WNBA 선수들이 클라크를 견제하는 방식과 이유에 대해서는 총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클라크를 견제하는 방식은 당연히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겠죠. 두 번째, 신경을 긁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 번째, 클라크의 인기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들기 때문이죠. 자, 주요 사건 및 논란을 살펴보면 이 챗네디 카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2024년 6월에 클라크에게 보복성 파울을 하죠.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남아있는데 인바운드 패스를 받으려던 클라크에게 다가가서 비신사적인 힙책, 그러니까 몸통 박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크를 넘어뜨리죠. 경기 중에는 일반 파울로 판정됐지만 논란이 커지자 리그 사무국이 곧바로 탓에 전환합니다. 여론을 살폈겠죠. 이후에 이 챗네디 카터의 파울은 플래그런트 1 파울로 격상됐고요. 그리고 엔젤리스와 라이벌리와 신경전은 뭐 워낙 유명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이 클라크와 리스의 라이벌 관계는 이어져 왔었고 프로에서도 지속되고 있죠. 리스는 경기 도중에 클라크를 향해서 거칠게 수비하고 파울 후에 세레머니 하는 등 끊임없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젤리스가 직접적으로 한마디를 하죠. WNBA 인기는 클라크 한 명 때문이 아니야. 나를 포함한 다른 선수들의 역할도 있어. 이거 맞는 말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클라크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심기를 드러내는 건 오케이지만 지속적으로 저런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별로인 행동이죠. 그리고 클라크를 향한 일부 베테랑 선수들의 복합적인 감정, 뭐 예를 들어 질투나 견제 같은 그런 심정들을 대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젤리스 편도 굉장히 많죠, 현역 선수 가운데에는. 자, 하지만 저는 WNBA 선수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있어요. 백인 선수이자 또 레전드인 이 다이애나 터라시, 이 피닉스 머큐리에서 뛰었던 레전드죠. 자, 이 선수를 비롯해서 일부 베테랑들은 야, 대학 무대랑 프로는 달라, 현실이 다가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클라크에게 가는 그런 파울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다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이거는 특정 선수에 대한 괴롭힘이 아니라 슈퍼스타나 신인이라면 겪어야 할 통과 의례다, 이렇게 좀 꼰대처럼 주장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반면에 인디애나 동료인 소피 커니맨 같은 선수들은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죠. 명백한 표적 괴롭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루키가 클라크 같은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니다, 확실히 더 심한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집중 조명, 또 백인 선수, 그 다음에 이성애자잖아요. 클라크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흑인 선수들의 심사를 뒤틀리게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랬을 때 리그 사무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WNBA 총재는 캐시 앵겔버트라는 양반인데 이분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괴롭힘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WNBA는 원래 신체 접촉이 많고 클라크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겪는 일이다, 대수롭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또 클라크 팬들을 또 염두에 둬야겠죠. 그래도 클라크는 이 모든 상황을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다 라고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클라크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엔젤리스 말도 맞아요. 왜 WNBA가 케이틀린 클라크의 뭐 전유물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고 이 케이틀린 클라크 때문에 WNBA 판이 살아났습니다. 일단 클라크 출전 경기 티켓 가격은 평소보다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 가까이 폭등해요. 그리고 리세일 마켓, 2차 판매 시장에서는 코트사이드 좌석이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물론 이게 그래서 인디애나 피버 경기만 그런 거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이 커지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클라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하지만 반대로 클라크 결장 소식이 나오는 즉시 이런 가격은 곧바로 큰 폭으로 붕괴됐습니다. 클라크가 실제로 부상으로 결장했을 때 2차 시장에서 70에서 90% 이상 가격이 폭락했고요. 1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티켓은 단돈 몇천 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관중 동원뿐만 아니라 TV 시청률도 큰 타격이죠. 지난 5월 말에 클라크가 처음 부상으로 빠졌을 때 WNBA TV 시청률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결국에는 WNBA를 현재의 이런 관심도를 받게끔 만든 주역은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케이틀린 클락이 1등 공신이에요. 그렇다면 케이틀린 클락과 뭐 잘 지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케이틀린 클락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리면서 뭐 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인터뷰로 신경을 긁는 이런 것들은 결국 제 살 깎아먹기다. WNBA라는 산업을 보고 본인들만의 커리어가 아니라 좀 더 넓은 파일을 놓고 봤을 때는 공생하고
서로 멋진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굉장히 WNBA 선수들이 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리그를 가든 진짜 바보 같고 등신 같은 팬들이 존재합니다. WNBA에서 서서히 그런 게 나오고 있다는 건 WNBA의 위상이 그만큼 또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 WNBA 사무국은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WNBA 선수들도 NBA 선수들과 임금 격차 때문에 징징거릴 게 아니라 좀 더 경제 논리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지금 이 판이 어떤 부분 때문에 커지고 우리가 또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WNBA로 이렇게 좀 길게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부디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